나 잘 먹을게. 화이는 바로 주인공의 이름이기도 하죠. 17살입니다. 늘상 교복을 입고 다니는데 학교를 다니지는 않는 아이이고요. 왜냐하면 이 아이에게는 5명의 범죄자 아버지가 있기 때문인데요. 다녀왔습니다. 아들? 오늘도 고생했네. 오는 길에 별일 없었지? 네, 아빠. 오늘 수고했다. 네, 아버지. 화이는 학교 공부 대신 그 아버지들로부터 범죄 기술을 배우며 자라왔습니다. 하지만 남들과 다른 자신의 과거를 모른 채 그저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는데요. 그러던 어느 날 쏴. 범죄 현장에 투입된 화이는 숨겨졌던 출생의 비밀과 마주하게 되고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범죄자 아버지들에게 복수를 벌이기 시작합니다. 그와 5명의 아버지들에겐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을까요? 왜 그랬어요? 나한테 왜 그랬냐고. 영화 화이, 괴물을 삼킨 아이입니다. 자, 제 옆에는 영화 화이, 괴물을 삼킨 아이의 장준환 감독님 나와 계십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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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반갑습니다. 제일 첫 질문으로 감독님들은 영화 안 만드실 땐 뭐 하세요? 처음부터. 영화를 준비하죠. 예. 다 알면서. 아니 그만큼 이 장준환 감독님의 영화를 기대하고 또 기다렸던 사람들이 많다라는 또 의미가 될 텐데요. 이 지구를 지켜라 이후 이 10년 만에 드디어 장편 영화로 이제 돌아오셨습니다. 더러운 외계인 놈아! 사실 지구를 지켜라 하면 그 당시의 분위기 뭐라 그럴까? 약간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네. 그 당시에는 있어서 2003년도였었죠. 네, 근데 지금은 사실 전 개인적으로는 21세기에 나온 한국 영화 감독 데뷔작 중에 이 영화가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. 네. 저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. 사실이고요. 근데 이 영화가 사실 당시에 흥행에 성공하지 못했잖아요. 네. 지구를 지켜라는 몇 명 들었죠? 총? 그게 반올림해서 7만입니다. 7만이요? 네. 6만 그럼- 몇천 명. 화이 개봉날 네. 오전 9시쯤 기록이 깨졌어요. 당일날 오전에 깨졌군요. 네. 이 화이라는 작품을 선택하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. 인간의 아주 깊고 은밀한 곳까지 건드리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괴물을 한번 맞닥뜨려서 보자. 그래야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더 멋지게 살 수 있지 않을까? 라는 걸 좀 담아보려고 했어요. 하고 싶지 않아요, 아버지. 왜? 다 하는데 너는 왜 못해? 아 심지어는 그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화이라고 짓자라고 하셨다는데 문소리 씨가 나중에 그 화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기겁을 하셨더라고. 심하신 거 아닌가요? 네. 제가 잠깐 좀 미쳐 있었던 것 같아요. 야, 그 장난 아니야? 다행히 화이라고 짓지는 않았어요. 네. 네. 자, 이 영화 굉장히 셉니다. 약간 좀 과잉의 어떤 표현 방식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그걸 또 하신 분들이 있는데. 봤지? 죽여. 사실 저는 굉장히 조심했던 게 이 정도로 나온 거거든요. 선과 악을 다루고 있고 악의 어떤 끝에가 있는 인물이 자기 아이한테 너는 괴물이 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냥 밖에 나가서 누구 뺨 한 대 딱 때리고 와서 전 괴물이 된 것 같아요.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했고 아, 저희끼리는 그 영화를 보고 나서 10년간 맺히신 게 많아요. 아니 근데 없지 않아 있었는데 사실 이 영화의 대중적으로 가장 큰 강점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얘기를 안 했는데 여진구 씨예요. 그 특히 여진구 씨가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 괴물을 하는 순간에 끌어올려서 갑자기 뜻하지 않게 총을 연발로 사격하면서 다가가는 장면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에서 아주 가장 강력한 장면 아닌가 막 싶어요. 눈물이 네. 그렁그렁한 그 얼굴 표정이 점점 스크린 쪽으로 이렇게 가까이 들어올 때, 그 에너지가 정말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. 감정이 단순하지가 않거든요. 그렇죠. 분노와 슬픔과 연민과 배우가 이걸 진짜 할 수 있는 건가라는 사실은 의문이 많이 있었는데 진짜 다행인 것 같아요. 김윤석 씨도 참 감탄스럽다는 얘기를 잠깐 하고 싶은데 영화를 네.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랬었고 황해의 면가라는 인물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 새끼들 쥐 같은 거 하나 못 잡아서 이 난시야. 근데 황해의 면가라는 인물은 어떻게 보면 완전히 대상화된 악이에요. 네, 네. 그래서 바늘 하나 찔러 들어도 들어갈 구멍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캐릭터인데 비슷해 보이지만 이 영화의 석태는 굉장히 다른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석태는 어떻게 보면 이 인물이 너무 악하지만 사실은 그 악한 게 약해서 악한 것 같아요. 황해의 면가는 그냥 엄마 뱃속에서 그렇게 나오신 분 같아요. 정말 맞아요. 맞아요. 타고난 악이고요. 그렇죠.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 어떤 갈등을 가지고 괴물에
괴물을 자기 밖으로 끌어낸 사람이고 저는 사실 이 영화 속에서 가장 흥미진진했던 부분은 화이를 쫓는 그 차 안에서 조진웅 씨가 연기하는 기태 같은 경우는 이제 총을 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동범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묘한 웃음소리를 뒤에서 계속해서 내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 액션 씬을 찍을 때도 그러니까 액션을 위한 액션은 하지 말자. 카트신 장면이 진행되면서 캐릭터가 드러나고 특히 김상균 씨가 맡은 동범 같은 역할은 거기서 캐릭터가 더 막 확 피어오르는 느낌이 있거든요. 화이가 이제 아빠들을 따돌리고 가면서 얻게 되는 아빠들의 어떤 심리적인 변화 그리고 화이가 어떻게 점점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가를 이 액션씬 안에서도 네. 드라마와 섞이게 하자라는 게 이제 제 목표였던 것 같아요.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인물들이 다 파국을 스스로 용인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. 네. 스스로 이제 받아들이는 느낌이 있거든요. 그 동범이라는 캐릭터가 사설 도박장에서 네. 그 화이가 어떤 일을 저질렀다는 걸 알고 껄껄껄껄 웃으면서 그냥 있는 돈을 다 밀어넣고 일어나는 장면이라든지 사실은 석태와 화이의 그 어떤 긴장들을 보면서 아빠들은 스스로 거기에 어떤 관전 포인트 네네. 같은 거 자기들도 괴물이니까 예, 얘가 어떻게 그 벽을 깨고 넘어갈 수 있을까? 하지만 쟤는 안 될 것 같은데 석태는 너무 무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그런 그리고 어떤 파국이 다가올 것 같은 예감 같은 건 아마 아빠들이 네.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? 예,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자, 오늘 영화는 수다다. 영화 화이, 괴물을 삼킨 아이의 장준환 감독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영화 화이, 괴물을 삼킨 아이, 과연 별점과 한 줄 정리 어떨지 지금부터 만나봅니다. 이 영화에 대한 제 별점은 4개입니다. 4개. 파국을 향한 전력 질주. 10년간의 기다림에 대한 장렬한 한방. 장준환 감독님 보고 계십니까? 안 가셨을 것 같아요, 저기 어디요.